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역 곳곳에서는 가게 홍보 등을 위한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데요. 사용이 끝난 현수막은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 태워지게 됩니다. 경북의 한 지자체에서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현수막이 장바구니나 마대 같은 생활용품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폐현수막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새 쓰임을 얻는지,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르신이 능숙한 솜씨로 재봉틀을 다룹니다. 천을 맞대 실을 받고 몇 차례 방향을 돌리자 튼튼한 장바구니 하나가 완성됩니다. 이 장바구니의 재료는 폐현수막입니다. 예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한쪽에 지역 축제부터 각종 행정 정보까지 전하고 역할을 다한 현수막들이 쌓여 있습니다. 현수막은 대개 소각되지만 예천에서는 장바구니와 휴대전화 가방, 앞치마와 토시 등 생활용품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재단과 재봉을 맡는 전담 인력과 함께 지난해 제작한 제품은 2,810개, 올해는 5월까지 3,000개 가까이 만들어 지난해 전체 제작량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재활용품과 폐기물을 담는 수거용 마대도 폐현수막으로 만들어 약 170만 원의 구입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비용 절감뿐 아니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품을 활용하게 되면 그 소각 비용도 절감되고 그 원래 제품 제작하는 제작 비용도 절감돼서 올해 폐현수막을 약 900kg 재활용하였고 온실가스 감축량이 1.7톤 정도 감축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예천군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폐현수막은 약 3,000장, 무게로는 1.5톤입니다. 예천군은 올해 수거용 마대 2,500개를 포함해 가방과 앞치마, 제초 매트 등 모두 7,000개의 제품을 만들어 80% 이상 재활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필요한 물품을 추가로 발굴해 폐현수막의 활용 범위도 넓힐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태평양 해상에서는 18호 태풍 사우드를 포함해 4개 태풍이 동시에 발달한 상황인데요. 이번 주 날씨 전망 차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대한 태풍 소용돌이가 눈에 띕니다. 18호 태풍 사우델입니다. 19호 나라, 20호 개나리, 그리고 21호 아싸니까지 뜨겁게 달아오른 바다 위에서 태풍 4개가 한꺼번에 자리 잡은 겁니다. 가장 강한 세력은 18호 태풍 사우델입니다. 24일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900km 해상에서 최대 풍속 초속 49m, 시속 176km의 강도를 유지하며 서북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6일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을 지난 뒤 주말인 토요일쯤 중국 내륙에 상륙해 세력이 크게 약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중국 남부 해상의 19호 나라는 이틀 안에, 타이완 해협의 20호 개나리는 반나절 안에 열대 저압부로 약해질 전망입니다. 괌 서쪽 바다에서 발생한 21호 태풍 아싸니도 36시간 안에 세력을 잃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는 태풍은 없는 상황. 다만 태풍들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우리나라 쪽으로 밀어올리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내내 낮 기온은 30도 안팎,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밤사이 열대야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경기 남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며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대기가 불안정한 내륙과 산지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풍 사우델의 이동 경로에 따라 주변 기상계와 해상 파고의 변동성이 큰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안동과 의성 등 지방 하천 9곳에 162억 원을 투입해 복구에 나섭니다. 복구비는 안동 4개 하천에 143억 원, 의성 3개 하천에 17억 원 등이 투입됩니다. 경북도는 제방과 호환 등 파손 시설을 단순히 원상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원인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피해가 하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에 집중된 만큼 실시 설계 단계부터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안부 사전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2026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앞두고 경주 지역 주요 경기장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경주시는 20억 원을 들여 축구공원 5, 6구장의 노후 인조잔디를 대한축구협회 구격에 맞는 최신 잔디로 교체하고 시민운동장 천연잔디도 전면 보수했습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화랑대기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6일간 경주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국 학교와 클럽에서 789개 팀 선수 15,000여 명이 참가해 2,300여 경기를 치릅니다. 경주시는 유소년 선수들의 무더위 노출을 줄이기 위해 대회 개최 시기를 기존 8월 초에서 8월 말로 늦추고 경기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경기 중에는 쿨링 브레이크를 운영하고 경기장 쿨링 포그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선수 안전 대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천에서 올해 첫 벼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예천군은 24일 호명읍 내신리의 한 농가에서 조생종인 해담쌀을 수확했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가뭄, 폭우가 이어지는 어려운 날씨 속에서도 알곡이 지난해보다 잘 여물었다는 평가입니다. 예천에서는 올해 22헥타르에서 조생종 벼를 재배해 160여 톤을 생산할 예정이며 수확한 쌀은 전량 농협을 통해 유통돼 추석 밥상에 오를 예정입니다. 경주에서도 올해 첫 벼베기가 시작되면서 햅쌀 출하에 막이 올랐습니다. 경주시는 24일 서학동 들녘에서 경주농협 특수미 쌀 장목회와 함께 올해 첫 벼베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수확한 벼는 조생종인 해담벼로 지난 4월 모내기한 뒤 약 4개월 만에 첫 수확을 맞았습니다. 경주농협 특수미 쌀 장목회는 33개 농가가 125헥타르에서 해담벼를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생산량은 벼 기준 500톤, 쌀로는 400톤가량으로 예상됩니다. 경주시는 조생종 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올해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주시가 민선국의 공약 실천 계획을 시민이 직접 점검하는 주민 배심원단을 운영합니다. 배심원단은 경주 시민 35명으로 구성됐으며 연령과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한 무작위 초출과 전화 면접을 거쳐 선발됐습니다. 배심원단은 3차례 회의를 통해 공약 실천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배심원단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공약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열린 시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경주 우체국 공익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곳곳을 방문하는 집배원의 업무망을 활용해 건천읍과 서면, 산내면, 양양면 등 4개 지역에서 통합돌봄 대상자의 식사 지원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집배원이 주 2회 국과 반찬 3종으로 구성된 식사를 직접 배달하며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또 AI 건강돌봄 앱 설치와 이용을 돕고 생활환경 조사와 모니터링도 지원합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197명을 발표했습니다. 모집구분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일반이 151명으로 가장 많고 시설관리 21명, 보건 6명 등 순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132명으로 67%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20대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연소 합격자는 22세, 최고령은 48세이며 합격자들은 다음 달 임용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오는 10월 신규 임용 기본교육을 받게 됩니다.